제가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 후에 외래 추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최청원입니다. 보통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하고 이제 잘 돼서 이제 퇴원을 하면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죠. 되게 이제 외래에서도 이제 꽤 장기간 뭐 적어도 3년, 2년 내지 3년 또는 길게는 이제 6년까지 이제 외래를 이제 다니게 됩니다. 외래를 다니게 되는데 그거 이제 목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정에서 태어난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아이가 이제 최상의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로 아이가 가정, 학교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생활하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서 향후 각 가족 구성원, 가정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감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 노력을 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외래 추적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첫 외래 방문이 이제 뭐 아기들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퇴원하고 한 1, 2주 뒤에 이제 외래를 저희가 잡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권장되는 게 물론 이제 얼마나 또 일찍 태어난 또 아기인지 또 얼마나 또 체중이 작게 태어난 아기인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외래를 추적 관찰하는 그 간격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1500g 미만으로 출생했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교정 나이 4개월, 7개월, 10개월, 15개월, 24개월, 36개월, 만 6세 뭐 이렇게 우리가 외래를 추적 관찰하는 게 이제 권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보다 좀 더 자주 오게 될 수도 있고 또 이거보다 또 덜 올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청소년기까지 이제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저희도 이제 점차 이제 우리 학동기를 넘어서 이제 영유아기를 넘어서 학동기 또 나가서 청소년기까지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그런 추세로 저희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교정 나이란 거는 이제 원래 아기가 이제 예정일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제 몇 개월이 됐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교정 나이입니다. 그래서 분만 예정일로부터의 나이가 되겠죠. 즉 그래서 생후 24개월까지는 우리가 성장과 발달을 평가할 때 자기 나이 역연령이라고 합니다. 역연령 달력 역자 써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태어난 나이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예정일부터의 나이로 칩니다. 그래서 그게 교정 나이인데 교정 나이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래를 오시게 되면 이제 주로 뭘 이제 하느냐?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신체 성장을 하죠. 신체 성장 체크를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체중, 신장, 그다음에 두위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의사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신생아 의사들이 이제 신경 발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기의 운동, 뭐 개월에 따라서 이제 하는 운동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인지,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언어 발달이 이제 나이에 따라 적절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특히 이제 신체 질환이 있는 채로 태어나게 되는 이제 아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일찍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이제 기관지 폐영성증이 있다든지, 그래서 뭐 집에 가족용 산소를 가지고 집에 갔다든지, 또는 뭐 선천 심장 질환 뭐 이를 갖고 갔다든지, 또는 뭐 어떤 수유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튜브를 우리가 G 튜브라고 그러죠. 개비지 튜브를 갖고 왔다든지, 또는 괴사성 장염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장루를 갖고 뭐 간다든지, 그래서 흡수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황달이 있다든지 이런 질환을 갖고 이제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또 저희가 이제 진찰을 하고 또 이제 우리 병력을 듣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신경학적 검사를 합니다. 신경학적 검사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체 성장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외래 방문시마다 이제 체중, 신장, 두위를 측정을 해서 그 나이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퇴원 후에 만약에 이제 순조롭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건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또 영양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두위가 잘 큰다는 거는 뭐 단지 머리 사이즈만 커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뇌가 잘 큰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가 잘 큰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신경학적 발달이 양호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또 좀 더 들어가면
두위는 상당히 또 애들마다 또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머리가 큰 애기들이 있고 작은 애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크거나 주로 이제 아주 작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체중이 잘 커야 되는데 이제 외래에서 봤는데 잘 안 크는 거죠. 체중이 잘 안 늘고 그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뭐 혹시 먹는 게 우리가 먹는 양이 적다든지 공급되는 칼로리가 적다든지 또는 잘 먹는데도 아기가 잘 안 큰다 그러면은 뭐 흡수 장애가 있는지 뭐 장이 짧아서 뭐 흡수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뭐 애가 이제 뭐 어떤 그런 뭐 선천성 심질환 예를 들면 뭐 심실중개 결손이 있어서 신분전이 있어서 아기가 잘 안 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 평가를 좀 해야 됩니다. 신경 발달을 말씀드리면 이제 영유아기는 이제 1세까지를 얘기하죠. 보통 영유아기는 주로 이제 인지 영역을 이제 봅니다. 인지 영역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을 배워나가는지 이제 인간 고유의 이제 어떤 그런 어떤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언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애가 좀 말이 늦다. 근데 이제 말은 늦는데 표현은 늦는데 실제로 이제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수용 언어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듣는 건 수용 언어라고 그러고 실제 애가 이제 내뱉는 거, 말을 내뱉는 거를 이제 표현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평가를 하고 뭐 표현 언어는 이제 개인차가 크지만 이제 수용 언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청력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어떤 정밀 검사가 필요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운동 같은 것도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큰 운동, 뭐 동체로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뒤집는다든지, 뭐 자리 앉아서 뭐 우리가 자세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잡고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조대 운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난감을 만지고, 뭐 손가락으로 뭔가 작은 물체를 잡고 이런 것들 미세 운동이죠. 짚고 미세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세 이후가 되면 좀 더 이제 그 다양한 기능을 저희가 평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세 정도 되면은 이제 사회성, 사회성은 상당히 어린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첫 생후 이제 교정 나이 2개월쯤 되면 이제 엄마 아빠랑 눈을 맞추고 이제 옹알이를 하죠. 그거부터 이제 사회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세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확연하게 좀 보이죠. 사회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에는 이제 타인과 관계, 어떻게 타인과 관계 설정하느냐, 뭐 또래 이제 엄마 아빠, 또 엄마 아빠 이외에 또 친척들, 그다음에 뭐 정서 반응, 웃고 뭐 화내고 뭐 이런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3세 정도 되면 이제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놀이나 물체를 어떻게 다루는지,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언어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고요. 유치원 정도 됐을 때 신경 발달 평가라는 거는 이제 이게 바로 학교 가기 전이니까 이제 학교 갈 준비가 되었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능, 그다음에 뭐 시각 운동 기능, 뭐 이제 이거 시각 운동 기능은 운전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자동차 우리 그 스티어링 휠을 잡죠. 이렇게 운전을 하죠. 그런 것처럼 보면서 바로 이제 운동이 같이 이제 코디네이션이 되는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실행성 기능, 뭔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하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을 포함한 행동 발달 문제를 이때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뭐 요새 흔히 많이 또 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과잉 행동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이때쯤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뭐 학습 관련된 영역을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학교 생활 제대로 하는지, 어떤 뭐 그 어떤 도덕관념 이런 것도 이제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영역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3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뭐 이제 부모님을 이제 외래 오면 아기들이 부모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력,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집에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진으로 저희가 묻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기 또 우리가 신체 검진을 하죠. 그다음에 신체 검진을 하고 또 신경학적 검진을 하는데 그거 말고 또 추가로 또 하는 또 신경 발달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그다음에 이제 ASQ라고 요거는 이제 부모님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병 같으면은 이제 아마 1,500g 미만이면 만 2살, 그다음에 만 3살에 대고로 저희가 뭘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제 우리 애가 뭘 할 줄 압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내드리면, 그리고 이제 외래 볼 때 갖고 오시면 이제 저희가 보고 점수를 먹여서 이래서 이제 어떻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저희는 24개월, 36개월 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 발달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베일리 검사입니다.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 그래서 이거는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 급여가 돼서요. 이제 부담 옛날에는 이제 비용이 비싸서 이제 사실은 꼭 저희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거를 또 하라고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 특히 이제 고위험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됩니다. 급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검사를 또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한테 직접 검사를 하고요. 저희 병원 같으면은 재활학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직접 검사를 하고 한 50분에서 90분도 소요되고 대개는 한 8개월과 18개월 때부터 이제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다 봅니다. 뭐 운동, 인지, 뭐 그다음에 뭐 사회성, 뭐 이런 것들 동시에 다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그런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상당히 좀 어떤 뭐 정밀한 그러한 이제 영유아 발달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 신경발달 검사를 물론 이제 소아과 의사들도 이제 외래에서 하지만 또 재활학과라든지 또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필요하면 제가 같이 진료하는 거 이제 다학제 진료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기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발달을 저희가 이제 소아과 의사들이 봅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 또 문진을 하고 애기가 오면 또 이제 실제로 진료실에서 또 아기에 대한 또 어떤 신경학적 검사를 하면서 제가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고위험군 뭔가 좀 어떤 퇴원 시 이미 MRI나 뇌 초음파에서 어떤 뇌에 어떤 병변이 있다든지 또는 아기가 너무 주스가 어리다든지 뭐 28주 미만이라든지 뭐 체중이 뭐 특히 이제 1,500 또는 1,000g 미만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재활학과를 저희가 의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활학과 가서 좀 더블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4개월 정도부터 이제 재활학과 진료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좀 뭔가 조금 고위험군이고 나중에 이제 신경학적 예후가 조금 양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저희가 생각되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재활의학과 의뢰를 하고 재활학과에서는 좀 더 자세한 아까 베일리 검사를 포함한 자세한 좀 검진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재활학과에서 이제 물리치료를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미수가 망막증도 이제 본인들이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 이제 그 신생아중 환자시 있을 때 검진이 이루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생아중 환자시 있는 동안에 이제 치료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레이저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바스틴이나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료가 안 되고 안 된 채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외래에서 이제 망막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수망막증은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게 그리고 이게 언제 그렇다고 또 마냥 생기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망막 혈관이 발달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기지 않습니다. 망막증이라는 거는. 근데 퇴원 후에도 이제 계속 그 망막 혈관 발달이 계속 되는 애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발달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안과를 저희가 외래를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외래에서 이제 추적 관찰하다가 안과적으로 다시 재입원해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잡아드린 대로 외래를 좀 방문을 하시면 크게 이제 망막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꼭 미수망막증은 이제 그때만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결국은 뭐 적어도 교정 나이를 한 2달 지나서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 이전에 보통 생기게 돼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근데 그 망막증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좀 조산아들이 좀 사시나 또는 굴절 이상이죠. 근시나 원시 이런 것들이 위험이 좀 더 우리가 만사가 대비해서 높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과도 저희가 망막증 꼭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망막증 이외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저희가 외래를 저기 잡아드립니다. 청력도 중요하죠. 그래서 청력은 아까 이제 언어 발달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수용성 언어가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표현 언어도 이제 지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하기 전에 이 청력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ALBA라고 그래서 이게 선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밀 검사가 아니고 선별 검사. 그래서 이거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재검사 일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에서 이제 재검까지 다 받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저희가 이제 1,500g 미만인 경우에 이제 고위험군으로 보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 입원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받죠. 그 뭐 항생제 치료도 받고 이뇨제도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그 청각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고위험군, 흔히 말해서 고위험군은 교정 나이 한 3, 4개월쯤 됐을 때 정밀 청력 검사를 저희가 꼭 의뢰를 들어서 검사를 좀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빨리 진단을 해야 되죠. 우리가 빨리 안다면 우리가 이제 빨리 또 요새는 또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보청기를 우리가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어떤 와우 이식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문제가 있는 거를 빨리 좀 우리가 알아내서 빨리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제 예방접종은 저희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스케줄 맞춰서 다 예방접종 합니다. 그래서 한 달째 맞는 거, 그다음에 뭐 2개월째 맞는 거, 4개월째 맞는 거.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외래에서 저희가 접종을 하거나 또는 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까운 병원에서 저희가 접종을 하시라고 또 권유를 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 뭐 대학병원까지 오고 뭐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좀 번잡하기 때문에 가까운 소아과에서 맞는 거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BCG 같은 거는 생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환자실에서는 접종을 안 하고요. 그래서 태어나면 이제 첫 외래를 아까 뭐 1주에서 2주 뒤에 잡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와서 이제 BCG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BCG까지는 저희가 다 맞춰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사나가 그러면 뭐 접종이 다르냐? 똑같습니다. 만사가랑. 그래서 똑같이 만사가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 태어난 나이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발다이나 그런 것들은 다 교정 나이로 판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방접종은 만 예외입니다. 예방접종은 그냥 출생 후 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개월이 되면 교정 나이는 아직 뭐 0개월이고 애기 태어난 날로는 2개월이면 2개월 접종하는 거죠. 교정 나이 2개월 때 2개월 접종하는 게 아니고 태어난 후로 2개월이면 2개월 접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종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선택 접종, 로타바이러스는 이제 요새 먹는 백신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조산하러서 못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간만 되면 곧 2개월째 맞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맞아도 됩니다. 조산아들에게만 이제 우리가 대상이 되는 조산하면 대상이 되는 예방 접종이 하나 있는데요.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방 접종하고 좀 다르긴 한데 뭐 질병을 예방한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RS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조산아들한테 나중에 이제 퇴원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심한 폐렴과 이제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라는 어떤 컨디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생아 중환자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인공호흡 치료를 받거나 산소 치료 받은 애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상당히 어떤 위험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접종이 한 십몇 년 전에 나와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접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이게 5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 시즌에.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시즌이 겨울에 유행하는데 10월부터 3월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시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총 5번을 맞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네 병원에서 소아과에서 못 합니다. 이게 약이 구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맞아야 되는 경우는 뭐 피치 못하게 이제 대학병원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맞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RSV 시즌 이제 10월에서 3월 중에 시작 시점에 그러니까 올해 맞는다 그러면 올해 4월 1일 이후에 출생하면서 재택 기간 32주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31주 6일까지죠. 이런 경우는 이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맞습니다. 전수. 그 다음에 32주부터 36주까지, 35주 6일까지는 그 10월에서 3월에 태어난 아기 중에서 위에 형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기가 아니고 그 하나가 더 있는 거죠. 형이 있거나 뭐 누나가 있거나 또는 뭐 오빠가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언니가 있거나 그럴 때만 접종 어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약인데 사실은 뭐 한 바이얼에 거의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 것들인데 아마 이 산정 특례 이제 조산 특례가 되면서 5%만 부담을 하시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게 돼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기준이 RSV 시즌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까 기관지 폐행성증 이제 상당히 오랜 동안 이제 산소 치료 필요한 경우 이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1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라고 하더라도 폐가 안 좋아서 계속 폐가 상태가 안 좋아서 뭐 계속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시즌에도 세컨드 시즌에도 이제 이 예방 시나지스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선천성 심전에 있는 경우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기관지 폐이형성증. 그래서 이제 조산아들한테 가장 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지 폐이형성증인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오래 받고 기관지 폐이형성증이 있으면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도 오래 받고 산소도 오래 받고 일부는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산소를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러냐?
뭐 좀 일찍 태어나죠, 애기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아직 폐가 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애기를 이제 치료하다 보면 이제 기교환기나 이제 고농도 산소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애기를 살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또 미성숙한 폐에 또 여러 가지 손상을 좀 일으킵니다. 그래서 재택에는 낮으면 낮을수록 체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발생하는데 기관지 폐영성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인공호흡기 기간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요. 산소도 오래 필요하게 되고 집에 갈 때 산소를 갖고 가는 경우도 많고 이제 합병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잘 안 자란다든지 성장 장애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뇌신경 발달 지연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 조사들한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이제 태어난 다음에 주로 이제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천식같이 쌕쌕거리는 이제 기관지 감염성을 이제 초래할 수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RSV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이제 아주 심한 폐렴이나 이제 기관지에 걸릴 수 있어서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시즌에 그 시나지스라는 주사를 좀 맞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적어도 18개월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6개월 또는 뭐 그 이상도 걸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충분히 산소 치료를 해주고 그다음에 충분히 또 영양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관지 폐영성증 있는 애기들은 아무래도 좀 외래를 보는 빈도도 조금 더 좀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신생아 주사 태어나면은 뭐 기쁜 날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걸로 이제 끝이면 좋지만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뭐 결국은 이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신생아 중환실 퇴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어떤 건강한 어떤 뭐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자라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건강한 성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혹시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지 우리가 살펴준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적절히 우리가 애기한테 좀 제공해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외래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은 예시인데 이거는 꼭 이게 따를 필요는 없고 애기마다 조금 근데 약간 조정할 수 있는데 3개월 때 한번 이비인후과 와서 정밀 청력 검사를 한번 받고 언어 발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정 4개월 좀 되면은 신생아 외래도 오고 소아과 외래도 오고 이제 재활학과도 한번 좀 보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때 한번 보고 8개월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또 고위험군은 재활학과에서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를 하고 돌 때 한번 봐야겠죠. 18개월 때 한번 또 보고 이때도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베일리 영유아 검사를 하고 돌 때 한번 봐야겠죠. 신생아도 보고 필요한 경우 재활학과 그리고 이때는 1,500g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ASQ 부모님들이 이제 그 체크하시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발달에 대해서 그걸 보내드립니다 댁으로.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오시면 이제 또 소아과 외래 볼 때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36개월 되면 또 한번 보죠. 그래서 신생아 또 외래 소아과 외래 한번 보고 또 이때는 한번 또 다시 한번 마지막 뭐 아까 안과는 뭐 시력 같은 것도 봐야겠죠. 이때 시력 그다음에 뭐 사시 여부 뭐 근시 원시 이런 거 이비인후과 다시 한번 언어가 문제가 없는지 발달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때 발달 설문지 ASQ 부모님들이 작성하시는 그런 발달 설문지 또 하게 되고 이제 6세까지는 이제 꼭 다 오시라고 하지는 않는데 대개는 이제 6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 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학습 능력이라든지 뭐 인지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좀 방문하게 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시면 다 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요즘에 뭐 어떤 뭐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또는 뭐 과잉 행동 증후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장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상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한번 좀 방문하는 거를 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